먼저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 특별감찰관하고요, 제2부속실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거든요. 공약이에요. 근데 공약이었다면 지키면 됩니다. 우리가 공약을 만드는 이유는 대중과의 약속이죠. 국민과의 약속이고, 대선 후보의 공약을 보고 당연히 표를 던지는 분들이 많겠죠. 저 역시도 대통령 공약은 매우 중요한 무게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2년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 특히 이제 측근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제2부속실 마련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더불어서 특별감찰관 임명도 뭐 물론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없었기 때문에 문재인 청와대에서도 특별감찰관이 없었는데 왜 굳이 우리가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철면피 같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주장은 사실 개소리 같아서 듣고 싶지 않고요. 다시 강조합니다만 대통령께서 공약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 라는 원칙론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처가, 장모에 대한 문제, 그리고 더불어서 부인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면 당연히 부인에 대한 공적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선이겠고요. 그리고 측근 비리가 더 생기지 않게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 이 요구는 대통령을 지지하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든 많은 국민이 한 목소리로 대통령에게 요구를 해야 될 사안이면 분명하다. 그래서 요 내용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김건희 여사가 등장한 모습을 여러분들 다 보셨을 텐데요. 5개월 동안 잠행을 이어오다가 등장한 것은 누가 나오라고 등 떠밀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나오려고 한 거일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나오고 싶어서 답답하니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대목에서 보자면 이 정무적인 판단을 누가 옆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스스로가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스스로 지난 5개월간 왜 대체 지난해 11월 27일 디올백 보도가 나오고 여론이 악화되니까 12월 15일에 네덜란드 순방을 마치고 나서 귀국한 뒤에 공개석상에서 사라지고요. 이번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된 처신을 했고 대통령조차도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아내가 뭐 사과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라면 국민들이 받고 있는 어떤 충격과 실망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BGM을 I believe로 한 번 더 깐다고 하더라도 사과부터 하는 것이 당연히 인간인 이상 상식이고 전 도리라고 봐요. 그런데 뭡니까? 그때도 잠적. 이번엔 잠적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설명과 아무 해명 없는 외교라는 이름으로, 정상 외교 참석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언제까지고 비공개로 활동할 수 없다라는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해명도 이해는 합니다만, 이것은 김건희 여사가 외교, 대통령의 정상 외교 일정을 핑계로 명분 삼아, 수단 삼아 자신의 방탄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타 방송에서도 그렇고 오늘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검찰 수사에 협조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공개 소환 조사, 저는 그래도 상상의 나래를 편다면 포토라인 앞에 서서 검찰의 수사까지 소환된 안타까운 여사의 모습, 요거 한번 연기 들어갈 거라고 상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검찰 인사가 그 방증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포토라인에 서고 싶지 않다는 것을 공개적이자 우회적으로 검찰 고위급 인사로 드러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 판단은 이제 이 외교라는 것을, 외교 일정과 순방 일정, 배우자의 정상 외교 동행이라는 것을 수단 삼아 자신의 방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뭐 제가 또 까먹고 지나가기 전에 얘기를 나온 김에 하자면, 이번 달 말에 한중일 정상회담 걸려 있죠. 그리고 다음 달에 한국 아프리카 관련된 해외 순방 일정 있지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화로 스위스로 와달라. 우크라이나 평화정상회의가 스위스에서 열린다고 하죠. 이런 순방 일정이 열흘에 한 번꼴로 반복됩니다. 그러면 검찰이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가 없을 것이고 설령 부른다고 하더라도 그 일정이 조율되기가 어렵겠죠. 더불어서 지금 검찰 고위급 인사의 상황을 보면 부장검사나 평검사 인사가 아직 단행되지 않았어요. 근데 차장검사들, 즉 명품백 수수나 주가 조작 수사를 맡고 있었던 실무 담당자가 다 날아가면서 그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결재를 맡는 거죠? 차장검사가 오기 전까지, 부장검사가 인사 나기 전까지, 평검사의 인사가 단행되기 전까지는 모든 수사가 올스탑 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게 합리적인 추론 아닐까요? 그렇다면 검찰 고위급 인사 이후에 검찰 내부의 인사가 마무리되지가 않은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탄력 붙기가 어려울 것이고 5월달 안에 끝내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라. 이원석 총장의 말도 결국 그냥 헛구호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그것조차 안 되는 거예요. 5월 안에 이거 판단 못합니다. 그러면 해외 순방, 첫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의 해외 순방 동행 일정을 핑계 삼아 검찰 소환 일자나 검찰 수사 협조가 어렵다라는 현실적인 명분을 그들에게 명분이겠죠. 현실적인 해명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검찰 쪽에서는 검찰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 인사를 평검사나 부장검사 인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 이게 다 마무리가 돼야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겠죠. 그럼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표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건 공개적인 활동하기 전에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봤고, 그리고 이 검찰 인사에 대한 설명도 저는 납득이 안 갔던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아무튼 여러 대목에서 노림수도 보이고 아쉽기도 하고 아쉬움을 넘어서 사실 분노스럽기도 합니다. 디올백 수수와 관련돼서 의혹이 해소된 게 있나요? 없죠. 대통령 부부가 늘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을 외쳤지만 이 처신들 모두가 사실 비상식적이었고요. 네. 그리고 총선 패배 이후에도 이 총선 패배의 원인 중에 하나도 윤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무한 쉴드 쳤던 여당 주류 대통령, 게다가 한동훈 위원장은 잠깐 한번 꿈틀해봤습니다만 그걸로 조인트 맞을 뻔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전면적으로 경질하고 외압성 인사를 강행한 후에 김건희 여사가 복귀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건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의견이 비슷하겠습니다만 이건 이제 역풍이 불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안이죠. 대통령도 아내가 걱정을 끼쳐드려서 사과드린다라고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충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이걸 다 보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대통령이요. 후보 시절에 측근과 부정부패도 단호하게 읍참마속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측근의 부정부패도 단호하게 읍참마속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거 제가 계속 강조할 필요가 있나요? 대통령이 이 정도로 내로남불인 사람인데 뭘 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은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는 단계에 와 있고요. 이미 그동안 부정해 왔는데 활용점정을 찍었고요. 자신의 그 과거와 인생 전체를 부정하고 있어요. 내로남불 그 자체이기 때문에, 게다가 약속한 것도 지키지 않는 특별감찰관이나 제2부속실에 대한 가동 없이 김건희 여사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이고요. 이게 사실 입법사안이나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이 부속실은 민정수석실 설치하듯이 설치하면 되는 거고요. 특별감찰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임명하면 임명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검토하겠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정도로 운운하고 넘어간다면 안 하겠다는 얘기겠죠. 특히 내로남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면 이 검찰 고위급 인사의 경우에는
검찰총장 패싱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1월로 우리가 시간을 좀 돌려보면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추윤 갈등으로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내용이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그때 당시에 그 2020년 1월에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그리고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이런 사람들을 교체했어요. 즉 자신의 최측근들이죠. 이런 인사를 하고 나니까 당시 윤석열 총장이 뭐라고 반발했냐? 검찰청법 위반했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검찰 인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나와는 제대로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런 인사는 없었습니다. 전례가 없는 인사입니다. 막 이랬거든요. 응? 국정감사 나와서도 나는 인사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밖에서는 저를 식물총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의원님, 저한테는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제 이런, 그게 그때 얼마나 연극이었는지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전예를 찾아볼 수 없는 어떤 고약한 인사라는 식으로 본인이 비판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거에 다 모든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 겁니다. 저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구나. 여기에 무슨 공정과 상식이 있어요? 공정과 상식이라는 건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때와 지금이 조금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른 것이 뭐냐면, 과거의 대통령들도 가족이 만약에 검찰 수사를 받거나 의혹을 받으면 그 의혹을 받는 것에 대한 수사, 특히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그 수사 지휘 라인을 국민 눈치 보여가지고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DJ, YS, 특검 가기 전에도 만약에 측근들이 그런 의혹을 받고 있다 한다면 대통령이 그 수사 지휘 라인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의심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가족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수사 지휘 라인을 교체했다. 이거는 이제 검찰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되고 중립성과 독립성을 검찰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넘지 말아야 될 마지노선을 넘은 우리 헌정사의 가장 중대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대통령이, 그것도 자신의 부인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검사 출신이, 그것도 본인이 그런 방식으로 대통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을 넘었다. 그러면 나의 안방이었던, 나의 친정인 검찰을 그냥 나의 허수아비로 만들겠다. 그냥 내 수족인데 이 수족은 다 병신입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자기가 우리 검찰을 병신 만들지 말라. 나는 식물총장이 아니다. 문재인을 들이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니 내가 집권했으니까 우리 밑에 새끼들은 다 그냥 병신이지 뭐 라고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하이라이트는 뭐랄까 되게 차분하게, 제작물이니까 원고 다 써가지고 차분하게 녹화를 한 거지만, 정말 이거는 검사 내부가 이대로 가만히 있는 거는 정말 검사들은 그냥 푸들이 된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윤석열만도 못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어떤 정치적 야욕과 자신이 정치적 욕망과 기회주의적 태도로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정부를 들이받았는진 모르겠으나, 아니 그때의 논리나 지금의 논리나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그때의 검찰과 지금의 검찰이 뭐가 달라요? 그리고 그때의 검사와 지금의 검사가 뭐가 다르냐고요. 그때의 언론과 지금의 언론이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게 없잖아요. 근데 봐봐요. 검사들이 이프로스라는 검사 내부 통신망에 지난 2020년만큼 글 올리지도 않고요. 평검사회의 이거 해야 된다. 윤석열 정부 들이받아야 된다. 이런 거 안 해요. 안 하니까 보도도 안 나오죠. 그러니 검사들은 푸들이란 이름도 아까워. 검찰은 그냥 윤석열의 똘마니 수준이 아니라 얘네들은 그냥 푸들도 아니고 치와바본도, 그냥 벌레들이에요. 윤석열이 밟으면 밟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껏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반발이 있습니까? 반발을 안 하니까 보도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 검찰이 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권력의 푸들이란 표현도 아깝다. 권력의 벌레들이다. 그냥 집개미 수준이에요. 집개미. 윤석열 대통령 어디에 있는 집개미들 수준이에요.
밟으면 그냥 밟히는 존재들이라고요. 근데 4년 전에 윤석열 선배나 정의로운 검사, 공정한 검사,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드는 검찰, 이거에 그냥 뽐 맞아가지고 우리 윤석열 선배 훌륭하다고 했던 사람들 지금 뭐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자기 부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싶지도 않아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검찰 조직을 대단히 사랑한다. 조직을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가 이딴 식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진짜로 이건 진심으로 너무 가짠치 않아요? 저는 이게 좀 진짜 웃겨서 그래요. 윤석열 검사는 그냥 연기자였던 거예요. 정말 연기를 잘하는. 특수부 출신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정치 검사의 정점, 정치 검찰의 정점을 보여준 사람. 그래서 대통령까지 됐어. 아니, 집권까지 한 거면 얼마나 연기를 잘해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에게 빨대를 꽂고 어떻게든 한번 그 권력의 부스럭이라도 먹으려고 하는 하이에나 검사들이 여전히 즐비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동요하지 않는 것이죠. 약간의 동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더 뭔가 지난 4년 전 윤석열 검사도 보다도 못한 권력의 푸들이 아닌 치와와 벌레들, 집벌레들이 그저 어떻게 한번 살아볼까, 이 등 따스고 배부른 세상에 기대서 주류에 편승해서 내가 한번 승진해볼까,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죠. 이 정도면은 진짜 검사들이 기자들 만나가지고 이거는 대통령이 잘못한 거니까 우리가 제2의 검란을 전쟁을 벌여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현 정부에서 한 번 더 출세해보고 싶어하는 검사장들, 그리고 검사장 승진을 앞두고 있는 검사들은 여전히 몸을 사릴 수밖에 없을 거고요. 사리고 싶을 거고요. 그러나 전 적어도 이 승진에 목매인 검사장은 이제 꽂히니까 거기까진 달아야 되니까 그거를 바라보는 권력의 하이에나들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전 문제는 평검사들이라고 봐요. 그 아래 수사하는 검사들이나 평검사들이 있죠. 일선 검사들이라고 부르는 그 검사들이 이 정도 상황이면은 저는 평검사회의 소집한다고 하거나 정상적인 검찰이라고 한다면은 검찰이 기소청으로 전락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은 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떤 개혁의 당위성 이런 것들을 찾아서 검사 내부 스스로가 싸워야 되겠죠. 근데 민정수석이 부활했고 검찰총장은 넉 달 동안 식물총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판단일까에서 그럴까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훌륭하신 영감님들, 검사님들 매우 아쉽다. 용기가 턱없이 부족한 양반들이다. 이러니까 그냥 저는 표현을 바꿔야 돼요. 검사 공무원이라고 해야 됩니다. 검사가 아마 임관하면 4급인가 3급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무서운 줄 모릅니다. 3급, 4급 정도 되니까 얼마나 세상 달달하겠어요. 근데 월급은 또 짜거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든 말든 전 상관없고 우리 검사 공무원들이 용기를 가져야 된다. 용기를 가지시고 지금 이제 부장검사 인사나 평검사 인사들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평검사 회의도 한번 소집을 해보시고 이제 이대로 끝나야 될 문제겠습니까? 이게 지금 희대의 대통령이 지금 희대의 수사권 박탈, 인사권으로 수사권을 박탈시킨 초유의 사태인데 그것도 특정 대상이 어디 대통령실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분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 대통령 부인에 대한 수사를 이렇게 뭉개고 있는데 이걸 그냥 그대로 두고 본다? 그냥 그러면 검찰 문 닫아야죠. 왜 검찰이 있어야 되는지 저는 사실 좀 의문이긴 합니다. 이제 그 대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봤습니다.